109회 실무시험 보겠습니다. 자, 정금상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제16기 회계기간은 2025년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K레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9회 정금상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금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자, 오류를 한번 정정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딱 보니까 벌써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가 646040103인데 지금 646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고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646, 그 다음에 04, 그리고 01, 01, 031인가요? 01, 03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자, 보니까 종목이 지금 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데이터에는 종목이 식료품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찾아보시면 관할세무서가 지금 밑에 보니까 강동세무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F2번 눌러서 강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 2번입니다. 자, 정금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걸 추가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전년도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대조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쭉 찾아봤더니 자, 여비교통비 지금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지문을 보니까 여비교통비가 60만 원이에요. 그럼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6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자, 광고 선전비 여기 보니까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지문에는 지금 6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6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자, 이걸 7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봤더니, 여기 기부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영업의 비용 안에 기부금이 없어요. 기부금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부금을 이자 비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지문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1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 510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걸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접대비 계정이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고 좀 바꿔주십시오. 예,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자,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에다가 현금 적용에다가 반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813번에. 그럼 교재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좀 바꿔놓고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 조교에다가 자, 여기 몇 번에다가라고 나와 있으세요? 자, 5번에다가라고 나와 있으시죠? 5번 눌러주신 다음에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지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쪽에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5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여기 입력이 되어 있죠? 예, 입력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이라고 눌러주시고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지급이라고 해서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정금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서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문제에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이버 나라 2천만 원이라고 입력돼 있는데 여기 문제 보니까 4,500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4,5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세계상에 2,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일해요. 그럼 수정할 수가 없죠. 수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럼 단기 대여금 선택하시고 자, 단기 대여금 자, 어떤 게 틀렸을까요? 보니까 해일이 2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임상사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이것도 3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이가 없어지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4번에서는. 그래서 총 24점. 하나에 3점씩. 자, 1번입니다. 8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자, 바이오의 발행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만 원에 취득하였다. 대금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증권거래 수수료 12,000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요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인데 왜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하냐 하면 우리는 상기업이지 증권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사고 파는 게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 수수료는 900번대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발행 주식 한 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면가액은 그 주권의 표시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거기 지금 1,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10주를 한 주당 20만 원에 지금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취득 원가는 액면가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건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한 주당 20만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10주를 한 주당 20만 원에 샀으니까 200만 원어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이 12,000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분계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자, 8월 1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그래서 10주를 한 주당 2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거래 수수료가 나갔어요. 자, 이거는 우리 그냥 실무 편의를 위해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지만 그냥 실무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으로. 자, 근데 판매 비하 관리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번인데요. 자, 9월 2일 날 푸름상해에서 판매용 신발입니다. 자, 팔기 위해서 신발을 구입을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품이죠. 그죠?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푸름상해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건데요. 자, 지금 거래 명세서를 보니까, 명세표를 보니까, 자, 지금 우리 회사가 정금 상사예요. 맞죠, 여러분?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상품을 산 겁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샀어요? 푸름상해한테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금 상사 기하라고 해서 이 거래 명세표를 푸름 상해한테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차변의 상품 자산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금액이 960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돈을 줘야 되는데 이 푸름 상해한테 받아내야 될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의 상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자, 입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9월 2일이죠. 네, 8월 1일이 아니라 9월 2일. 그럼 9월 2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럼 차변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거예요. 자, 얼마너치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960만 원어치 취득을 했어요. 자,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푸름상해한테 받아내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500이. 그래서 그 500을 이 상품 구입 대금으로 상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푸름상해께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죠? 금액은 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차 차익 지금 460이 났어요. 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플러스면 대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이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이건 푸름 상해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니까 거래처 코드 푸름 상해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분계가 좀 헷갈리면 간단하게 뭐 연습장에다가 분계를 써보고 입력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연습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0월 5일 날 업무용 모니터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 55만 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그쵸? 55만 원. 대변에 현금 자산이 감소했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는 10월 5일이네요. 자, 그럼 날짜 10월 5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금액은 5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5일 날 모니터 비품을 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변의 비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번 문제예요. 자, 10월 20일 날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 원과 직원부담분 22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원이 부담하는 22만 원은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에서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니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급여 줄 때 대변에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놨겠죠. 그 직원부담분 예수금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이 줄어드는 거죠. 22만 원이.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22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10월 20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차변에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2만 원만큼 회사가 또 추가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뭘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1월 1일 날 광고 선전 목적으로 여러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 대금 99만 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광고 선전비죠.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자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자예금의 그 수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당자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우리 회사의 당자예금이 대변에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계 입력을 바로 한번 해보죠. 자, 날짜는 언제예요, 여러분?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날.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죠? 99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까 대변에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당자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6번인데요. 자, 11월 30일 날 좋은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 원하고 이자 5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우리가 당자산의 단기금융상품의 정기예금이에요.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이 지금 만기가 돼서 11월 30일 날 1,0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자가 붙어서 이자 50만 원까지 보통 예금에 같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날짜 바꿔주시고요. 11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11월 30일인가요? 그렇죠? 11월 30일 날. 자, 우선은 차변에 있던 정기예금이 대변으로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을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어,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1,000만 원 하고 이자 50만 원 하고 해서 1,0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차변했던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차변했던 정기예금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 금액은 1,0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원금이. 그럼 50만 원이 대변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렇죠.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여러분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좋은 은행에 예치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이 정기예금 좋은 은행이라고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확정 답안에 보면 코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 걸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원칙대로 해주시는 게 맞죠. 그죠? 원칙은 이런 예금도 거래처 코드가 명시가 되면 걸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되면 코드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보통 예금은 어디 예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라고 돼 있지. 뭐 우리은행 예금에 입금됐다, 국민은행 예금에 입금됐다. 이렇게 어디 은행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보통 예금에다가 걸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정기예금은 좋은 은행의 예치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코드를 걸어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대로. 예, 근데 확정 답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걸어주시는 게 원칙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은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3만 원을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에어컨 수리한 거니까 수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카드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분기해 보시죠. 자, 날짜는 언젠가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날 차변에 에어컨 수리비가 나간 거니까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33만 원 나와 있으시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하나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시되 이건 하나카드한테 갚는 거니까 거래처 코드는 하나카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12월 날, 12월 15일 날 에스파파 상사로부터 상품 2,500만 원 매입하기로 잘 봐야 됩니다. 계약만 한 거예요. 상품 2,500을 받은 게 아니라 계약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차변의 상품인가요? 아니죠. 상품을 아직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금만 줬을 때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선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 자, 이거 누구한테 줬죠, 여러분? 에스파파 상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에스파파 상사 코드 넣어 주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면에 보통 예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혹시 이게 뭐 어디 은행 통장으로 지급했다, 어디 은행 통장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럼 이제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